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까딱하면 절단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88.2%가 호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절반은 완치가 됐다, 완전히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이혜민 한의사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달에도 돌아온 Q&A. 오늘의 주제는 합병증 합병증 편인데요. 당뇨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손발저림으로 숙면을 못하는 경우가 일상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를 살펴보면 손발저림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숙면을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당뇨스쿨 구독자분들은 잠을 잘 못 자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시죠? 그렇듯이 이렇게 손발저림이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발저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당뇨 발저림으로 치료받았던 분들을 통계를 내봤었어요. 그랬더니 88.2%가 호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절반은 완치가 됐다, 완전히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실제 당뇨 발저림은 한약적 치료로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뇨 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뇨인들 중에 절반이래요. 그 중에서 통증성 당뇨 발저림, 예를 들면 찌릿찌릿한 증상, 화끈거림, 시림 이런 통증성 당뇨 발저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저리고 진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분들은 또 잡히지 않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뇨 발저림으로 고생하고 그 증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당뇨 발저림 있으시다면 저희가 4가지 꿀팁을 추천한다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짧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끝치기인데요. 발끝치기를 하시면 발끝까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좋습니다. 뭐가 있죠, 원장님? 족욕이 있습니다. 그죠. 족욕도 있고 반신욕도 있고 아니면 양말 신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운동을 가급적, 발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가급적 줄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조금 처음에 의아해 하시는데 발에 자꾸 자극을 주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네. 실제 이렇게 운동을 좀 줄이세요 라고 하니까 초반에 도움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네, 원장님 운동 줄이는 게 좀 섭섭했는데 실제 줄이니까 좀 나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생 그런 건 아니고 발저림을 좀 완화하는 치료가 되는 그 과정 중에서는 발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 네 번째는 한약 치료입니다. 네. 네, 한약 치료가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뇨 발저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50%의 당뇨인들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발저림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발저림과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액상과당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 음료수가 엄청 땡겨 거의 폭포수 마시듯 콸콸 마시는데요. 이게 원인일까요? 액상과당이 원인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액상과당을 먹게 된 나의 몸 상태가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액상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고 단 거를 자꾸 먹고 싶게 되면 액상과당이 아니라도 빵을 먹을 수가 있겠고 초콜릿을 먹을 수가 있겠고 하겠죠. 내 몸에서 단 것을 원하는 몸 상태, 그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의 과활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 때문에 어떤 단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합병증 위험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겠는데요. 네. 액상과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액상과당을 먹고자 하는 내 몸 상태,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상과당을 줄이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액상과당을 찾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액상과당을 더 먹게 된다. 그쵸. 액상과당을 더 찾게 되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분의 지금 몸 상태를 봤을 때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꾸 주스나 액상과당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맛이 강한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 그만큼 혈당이 높아지고 다시 소변을 배출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급격하게 혈당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하게 낮춘 경우에 오히려 망막병증이 더 가속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혹시 당화지수가 좀 높다 하더라도 서서히 낮춰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서 내가 증식성인지 비증식성인지를 꼭 나눠서 관찰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증식성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증식성이라고 하면 이미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 또는 수술 등을 통해서 꼭 눈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눈을 좀 쉬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전자기기 사용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눈을 자꾸 감는 시간, 멀리 보는 거, 이런 거 자꾸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저녁 11시 전에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하루 종일 뜨고 있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을 감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그리고 특히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눈이 쉬어주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랜 당뇨로 신장이 나빠서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요당, 단백뇨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운동과 식습관만 고치면 자동으로 좋아지나요? 이렇게 신장이 나쁘신 분들도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해주셔야겠는데요. 우선 체중에 따라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키로당 0.6에서 0.8g 정도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으로만 이 신장이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운동과 식습관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활요법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으나 내 몸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당뇨병성 신증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합병증이잖아요. 당뇨병성 신증을 이야기할 때는 만성신부전 몇 기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사구체 여과율 혹은 GFR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몇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총 5단계로 당뇨병성 신증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기, 2기까지는 괜찮은데 3기, 그리고 특히 4기, 5기로 갈수록 당뇨병성 신증이 더 악화되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럴수록 특히 아까 질문 주셨던 분처럼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해야 하는, 주의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인이라고 하면 내 사구체 여과율이 몇인지, 그래서 몇 기에 해당하는지 이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지표를 반드시 눈여겨서 살펴보시고 주기적으로 검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쪽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내 사구체 여과율이 몇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몇 기에 해당하는지, 만성신부전 몇 기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궤양이 진행이 됐을 땐 어찌하나요? 당뇨 발저림까지는 사실 초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족부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궤양이 이미 발생했다거나 괴사가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까딱하면 절단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활관리만 하는 건 사실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럴 땐 드레싱을 해주는 병원을 꼭 찾아가셔서 적절한 드레싱 치료와 처치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딸이 당뇨인데 얼마 전에 발이 가렵다고 긁어서 발등 피부가 빨갛게 변했는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피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족부질환에 대한 질문보다는 피부 문제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 문제가 금방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심해져서 2차 감염으로 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상태를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희가 댓글만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피부과나 아니면 다니고 있던 주치의 선생님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당뇨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경구 약물은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발을 미리 예방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기적으로 당화 혈색소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추가로 당뇨 발저림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발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이거를 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초 신경병증이기 때문에 신경에 대한 문제는 맞지만 사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말초 신경병증이 더 빨리 오거나 오더라도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발을 직접 만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만져봤을 때 우리가 손발이 따뜻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데 발을 만져봤을 때 따뜻한지 혹은 차가운지를 보시면 좋겠고 이때 만약에 차갑다고 하면 반신욕, 뭐 족욕, 양말 신기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마사지도 도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발이 따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생활관리를 그렇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계속 차갑다 라고 하면 뭐 별다른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한약치료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합병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합병증 예방법으로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원장님? 최근에 업로드가 된 당화혈색소 1%를 낮췄을 때 합병증이 얼만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원장님은 합병증 예방 방법에 어떤 거를 권하시나요? 네, 저는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인데요. 네. 아까 발저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그 4가지 꿀팁을 정리해줬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까 했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댓글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댓글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다음 댓글 Q&A는 마른 당뇨, 비만 당뇨, 체형별 혈당 관리편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살이 자꾸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거나 체중 감량이 어려우셨던 분들, 자신에게 맞는 혈당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 제작 때까지 당뇨에 관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답변을 놓쳤거나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 댓글로 물어보기 힘든 경우라면 1644-5788로 연락주세요.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어요, 원장님. 목소리. 하시다 보니 점점 커지시는데요, 원장님? 그랬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시는데. 나 목이 바닥났을 때 다행히 영상이 끝났어. 일단 이따 강의까지만. 강의 직전에 이제